권 PD, 주린이들이 보통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오류들을 많이 범한다고 보세요? 권 PD, 주린이들은 분산을 할까요? 몰빵을 할까요? 권 PD, 초심자와 하수는 뭐가 제일 다를 것 같아요? 멈춰! 멈춰! 안녕하십니까, 최준철입니다. 오랜만에 자본가 코너로 돌아왔습니다. 영상을 올리고 나서 달리는 댓글들을 제가 다 읽어보는데요, 여러 단계의 투자자들, 그러니까 여러 스펙트럼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실력이 향상됐다,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걸 느낀다,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참 영상을 만드는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나는 이 투자자의 여러 단계, 초심자, 하수, 중수, 고수 중에서 어디에 속하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.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단계인 초심자, 요즘엔 주린이라고 그러죠. 이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겠습니다. 주린이들이 보통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오류들을 많이 범한다고 보세요? 뉴스에서 나오는 소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, 그런 뉴스에서 나오는 소재의 종목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얘기하는 그 신조어로 표현되는 그런 종목들, 핫한 이슈, 핫한 종목. 맞습니다. 예. 아니면은 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, 예. 뭐 예를 들면 메타라든지 예, 예. 그런 종목들에 좀 더 눈을 여기지 않나. 예. 뭔가 들었을 때 이렇게 좀 도파민이 쫙 나오는 그 미래에 유망한. 그런 종목. 예, 그렇죠.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유행을 쫓는다는 부분이 있고요. 시장이 좋을 때 주로 시작을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두려움 이런 거보다는 행복감, 기대감,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,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뭐 회사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장기 투자하면서 회사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거보다는 당장의 대결 구도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트레이딩에 많이 천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결과가 주로 좋지 않죠. 왜냐, 마치 제가 예. 니콜라를 투자했던 것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디에 보상을 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. 유행을 탄다는 건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, 사실 트레이딩으로 거둘 수 있는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, 이제 주린이들은 스스로 그 승률이 나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. 저도 이제 주린이였던 시기가 있었을 거잖아요. 제 첫 종목이 LG화학이었거든요. 왜냐하면 저 아버지가 화학 업종에 종사를 하셨고, 저희 집에는 항상 화학 업체에서 준 달력들이 달려 있었거든요. 굉장히 익숙하고, 그리고 아버지가 좀 좋다고 얘기하는 회사들 위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화학회사를 골랐던 것 같은데,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LG화학은 주린이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. 예측도 쉽지가 않고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익숙한 거 위주로 시작을 해서, 뭐 모두가 사실 유행을 쫓아간다, 핫한 종목만 쫓는다까지는 아니고, 또 일부는 그냥 익숙한 종목으로 많이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알만한 종목들.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거기에 해당을 하겠죠. 이거는 그 누구도 좀 피해갈 수 없는 주린이의 숙명과도 같은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. 주린이들은 분산을 할까요? 몰빵을 할까요? 몰빵을 할 것 같습니다. 예, 왜 몰빵을 할까요? 한 방에 크게 먹으려고. 예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표 수익률이 좀 높고, 그 목표 수익률 달성을 하려면 이제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담아야, 예를 들면 상한가 갔을 때 뭐 30%도 먹고 그럴 거예요. 분산을 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, 제가 LG화학에 처음에 몰빵했던 것처럼 대체안에 대한 것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종목풀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그 종목에만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도 초심자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남 탓을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처음에 LG화학의 투자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. 뭐 IMF를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, 다 떠나서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대부분은 좀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. 예를 들면 공매도 때문에, 미국의 연준 의장 때문에, 아니면 한국 시장이 잘못돼서, 뭐 대주주들이 부도덕해서, 이렇게 이제 나의 실패를 남 탓으로 좀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, 저는 남 탓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삶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자책만 해가지고는 이제 살기가 어려운 거죠. 그렇게 이제 뇌가 스스로를 속여서 이제 생존을 이어가게끔 해주는 건데,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발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야지
복귀도 해보고 잘못을 바로잡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남 탓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가장 큰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제언으로는 일단 포기하지 말고 끈덕지게 계속 이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. 여기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남 탓해서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돈만 잃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. 실수해서 배우고 그리고 계속해 나가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이런 씨앗을 심어야 되는 단계가 바로 초심자 때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. 대신 시행착오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이때는 큰 금액보다는 좀 작은 금액으로, 근데 저는 모의 투자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모의 투자는 생생한 경험을 주지는 못하거든요. 실전 투자는 하되 좀 작은 금액으로 좀 잃어도 되는 돈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는 게 초심자 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. 이제 초심자 때 잘 버텨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고수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하수 단계. 하수하면은 조금 폄하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성장을 내서 하수 단계로 이제 들어갔다라고. 초심자와 하수는 뭐가 제일 다를 것 같아요?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. 유가가 올라가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본다든지. 네, 그러니까 뭐 신조어나 핫한 거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뭔가 인과관계를, 이런 경제 상황이 되면 이런 종목이 좋아진다, 뭐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탑다운 접근 정도를 하는. 저는 가장 큰 거는 사실 이제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알았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린이와 하수의 가장 큰 차이는, 왜 어린아이들이 물에 들어갈 때 그냥 막 뛰어들잖아요. 왜냐하면 물에서의 즐거운 기대만 가지고. 근데 거기서 이제 꼬르륵도 해보고 물도 마셔보고 빠져도 보고 이러면은 물이 무서운지 알게 되는 거죠. 그게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현상이 권 PD 말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뉴스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책도 읽어보고 일단 물에 뛰어들었다가 아 뜨거라 이러고는 이제 다시 수용 교본을 찾아요.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 순서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첫 번째는 핵심적인 요인과 비핵심적인 요인의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탑다운 접근을 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,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,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내진 못하고 그거보다는 여전히 좀 더 이슈에 가까운, 기업 가치보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해석의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크로가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, 사실 먼저 조금 스포를 하자면 고수들은 매크로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. 보긴 보지만 투자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진 않는다는 점이 다른데, 이제 하수들은 매크로를 직접적으로 투자에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. 그런데 매크로가 잘 맞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피터 린치나 이런 대가들이 거시경제 내지는 지금 경제가 좋은지 경기가 좋은지 따지지 마라,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, 이게 너무 그 매크로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이랑 실질적인 수익은 매크로가 아니라 어떤 종목을 골랐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는 그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하수들은 시세가 나의 감정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. 이 단계에서는. 그래서 오르면 기분 좋고 우리 그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되고, 떨어지면은 오늘 기분 꿀꿀한데 술 한잔 하러 가자, 뭐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벤저민 그램이 미스터 마켓,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에 우리가 휘둘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 미스터 마켓을 대하는 방식에서 확실히 하수와 그 다음 단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하자면, 이 주가가 뭔가 답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름의 투자 아이디어로 어떤 종목을 골랐지만 그 종목이 빠지기 시작하면 과감하게 살 수가 없고,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?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? 내가 시작하는 매수점을 잘못 잡았나? 이런 의구심들이 생기면서 판단을 또 그르치는, 안 오르면은 또 조바심이 나는 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자기 의심과 시장이 주는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고 있는 단계, 이것이 바로 하수 단계의 한계점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하수 단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리를 잘 컨트롤을 하고 조금 더 주식시장의 메커니즘, 그리고 미스터 마켓을 이용하는 방법,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.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이 시세에 휘둘리면서 고점 매수, 저점 매도를 반복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이 하수의 단계입니다. 자, 그 다음 단계는
중수 단계입니다. 하수하고 중수의 차이는 뭐라고 보세요? 분석하는 방법에서 디테일에 들어가는 거죠. 네. PER이 뭔지,